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정민입니다. 조금 전 대한민국으로 날아온 반가운 경사로 뉴스에 시작합니다. 허준희 교수가 수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즈상을 수상했습니다. 4년마다 한 번씩, 그것도 40세 이하 젊은 수학자만 받을 수 있는 최고 권위의 상을 한국계 최초로 받은 겁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미 프린스턴대 교수를 지내고 있지만 한국에서 초, 중, 고, 서울대 학사, 석사까지 마친 우리 인재입니다. 노벨상 한번 타는 게 염원이었던 우리 학계로서는 엄청난 경사이자 자랑이죠. 첫 소식 곽정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So the next awardee is Jun Ha from Princeton University. 핀란드 헬싱키 알토대에서 열린 국제수학연맹 필즈상 시상식에서 한국계 미국인 허준희 프린스턴대 교수가 수상자로 호명됐습니다. 4년마다 수학에서 탁월한 업적을 낸 40살 이하 젊은 수학자에게 수여하는 필즈상은 노벨상에 수학 분야가 없어 수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립니다. 39살인 허 교수에게는 이번이 필즈상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허 교수는 미국 유학길에 떠난 뒤 40년 넘게 수학계 난제였던 리드 추측을 풀어내 주목을 받았고 로타 추측도 해결해 수학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I do research in combinatorics. My way was to build spaces from combinatorial objects. 허 교수를 포함해 우크라이나인 마리나 비아조스카 스위스 로잔 연방공과대 교수 등 4명이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126년 수학계 역사에서 한국계 최초 필즈상 수상자인 허 교수는 아시아 출신으로는 9번째 수상자가 됐습니다. 수상자에게는 고대 그리스 수학자인 아르키메데스의 모습이 그려진 메달과 함께 1,500만 원의 상금도 주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학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했음을 각인시켜준 쾌거라며 허 교수의 필즈상 수상을 축하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곽정아입니다. 한국 수학계의 한 획을 그은 허준희 교수는요, 놀랍게도 어린 시절 수학자가 아닌 시인을 꿈꾸던 소년이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수학을 포기한 수포자에 가까웠다는데요. 그런 그가 최고의 수학자로 성장하기까지 그의 인생 스토리를 김승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필즈상 수상 소감 영상에서 허준희 교수는 자신을 시인을 꿈꾼 소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I grew up in Korea and I dreamed of becoming a poet to express the inexpressible. I eventually learned that mathematics is a way of doing that. 부모님의 유학 시절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1983년 태어난 허 교수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한국에서 다닌 국내파입니다. 서울대에서 학부 석사를 마친 뒤 미국 미시간대에서 수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다른 필즈상 수상자와 달리 허 교수가 어렸을 때부터 수학에 특출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 쓰기에 전념하기 위해 고등학교를 자퇴했을 정도. 남들이 수학 올림피아드 준비할 때 허준희 교수는 시 쓰기에 전념하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자퇴했습니다. 다음에 저한테 그 이메일을 보냈어요. 자기가 옛날에 학생 때 쓴 시를 적어 보냈는데 아주 잘 썼습니다. 생계 유지를 위해 과학 기자로 눈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 졸업반 때 석학으로 초청된 일본의 대표 수학자 히로나카 헤이스케 교수를 만난 후 20대 중반부터 수학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박사과정 1학년 때 수학계 45년 난제인 리드 추측을 해결했고 2018년 리드 추측을 포함하는 로타 추측마저 풀어 수학계의 명성을 떨쳤습니다. 이미 수학자들이 오랜 세월 연구해놓은 게 결과들을 사용해서 이제 어려웠던 문제들이 아주 쉽게 풀리는 거죠. 수학계의 혁명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이 학문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 중에 하나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끈질김과 집중력이 지금의 허 교수를 만들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옹골찬 천재라고 할까요? 그 어려운 추측들을 여러 문제 풀었다는 것, 그걸 끈질기게 파고들어서 결국은 해결했다는 것, 그 자체로 그냥 모든 걸 설명한다고 볼 수 있겠죠.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매달 물가 통계 발표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는데요. 지난달 물가가 오늘 발표가 됐는데 순식간에 6%를 넘겼습니다. 작년 2% 상승률에서 3, 4, 5, 6%까지 치솟으면서 24년 만에, 그러니까 IMF 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외식 물가는요, 1992년 30년 만에 최고 수준이랍니다.
조금이라도 싼 최저가 마트를 찾아다니고 있는 소비자들을 강유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최저가 판매를 내건 서울의 한 대형마트. 한 소비자가 가격이 45% 내린 양파를 집어듭니다. 7, 8개 정도 꾸러미 해가지고 3,000원, 4,000원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요거는 지금 낱개로 3개만 판매하는 걸 살 수가 있어가지고 물가가 다 올라서 가능하면 저렴한 제철 식자재 위주로 구매를 해서 이곳은 계란과 쌀 등 많이 팔리는 40개 상품의 가격을 연말까지 평균 13% 내립니다. 최근 장바구니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싸게 장을 보려는 소비자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할인에도 여전히 비싸게 느껴집니다. 여기서 파는 것들은 그냥 다 올랐어요. 뭐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사기는 사는데 3번 볼 거 2번 보고 아니면 이제 냉동실에 있는 거 이제 다 꺼내 먹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최근 장마와 폭염으로 양파와 시금치, 오이, 상추 등 주요 채소 도매값이 크게 오른 데다 곡물값도 치솟은 상황. 국제유가 여파까지 겹치며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6%까지 올랐습니다. IMF 외환 위기가 있던 1998년 11월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1년 전보다 50%나 오른 경유값과 11% 오른 전기 가스 요금이 물가를 끌어올린 겁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상승 속도를 유지한다면은 7%대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달부터 전기와 가스 요금이 오르고 원달러 환율도 고공행진하고 있어 전문가들은 8%대 물가 상승률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합니다. 채널A 뉴스 강유현입니다. 요즘 마트 가보면 상추, 오이, 수박, 감자 이런 농산물들이 일주일 사이에 2배씩 오르기도 하는데요. 대체 농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 현지를 가봤더니요. 가뭄에 폭염에 인건비까지 오를 이유만 가득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32도를 넘는 땡볕에서 햇감자 수확이 한창입니다. 땅을 계속 파봐도 씨알이 굵은 것보다 잔 게 많습니다. 상품성 기준이 되는 200g이 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원래 막 하나에 막 4-5개씩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뭐 많게는 막 6개, 7개씩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야 되는데. 지난해 이 밭에서 10톤 넘는 감자를 수확했지만 올해는 절반도 장담 못합니다. 계속된 가뭄에다 폭염까지 겹치면서 감자가 제대로 연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역병도 많이 오고 올해 뭐 저뿐만이 아니라 이 밭 저 밭 역병도 많이 왔다고 하는데. 날이 더워서? 네. 인건비도 크게 올랐습니다. 작년엔 12만 원이면 일손을 구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14만 원을 줘도 구하기 힘듭니다. 흉작의 생산 비용이 늘면서 감자값은 지난해보다 40% 가까이 뛰었습니다. 제철을 맞은 수박 농가도 울상입니다. 무덥고 쨍쨍한 날씨 덕에 당도는 높아졌지만 인건비와 모종값, 농약값 등 재배 과정에서 드는 비용이 모두 올랐기 때문입니다. 주기적으로 교체해줘야 하는 하우스 비닐부터 운송 비용까지 안 오른 게 없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뭐 비닐과 기름에서 나오는 제품들은 다 올랐습니다. 가뭄과 폭염으로 인한 역대급 흉작에 비용 부담까지 늘어나면서 농민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소비자들은 물가가 걱정이지만 기업은 물건이 안 팔려서 걱정이라는데요. 고물가에 먹고 살기도 빠듯하다 보니 이 기업들이 싸게 내놔도 소비자들 가전제품까진 살 여력이 없습니다. 소비 심리가 위축되다 보니 경기 침체로 이어질 분위기입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가전제품 판매점입니다. 대목인 여름이지만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작년 이맘때와 비교하면 공기청정기와 청소기는 6에서 8%대, 컴퓨터는 2.4% 쌉니다. TV 가격도 작년보다 2.2% 떨어졌습니다. 가격이 싸지면 살 법도 한데 정작 진짜 사려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장마철이니까 건조기라든가 식기세척기 같은 거를 좀 생각을 했거든요. 다른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아직 거기에는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필요하더라도 좀 나중에 살 생각이 있어요. 먹거리와 생필품은 가격이 올라도 어쩔 수 없으니 상대적으로 비싼 가전제품 소비를 줄이는 겁니다. 판매가 지지부진하다 보니 재고도 쌓이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재고는 작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상황. 국내외 가전시장의 선두업체들마저 고물가에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상대적으로 소비가 견조한 프리미엄 제품으로 난국을 타개하겠다는 전략이지만 국내외 확산 중인 소비 둔화세를 감안하면 언발의 오줌 누기입니다. 그래서 수출 증가율은 아직까지는 괜찮거든요. 그런데 올 연말 내년 가면은 이 수출 증가율 자체가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원자재값 상승과 공급망 대란 등 인플레를 자극하는 요인들이 해결되기 전엔 지금의 침체를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잇따른 장관 후보자 낙마가 인사검증 실패 아니냐. 출근길에 이런 지적을 받자 윤석열 대통령이 발끈했습니다.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람들의 가치나 이런 것을. 매번 전 정권과 비교하는 화법을 두고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박순애 교육부 장관에 대한 부실 검증 질문에 발끈했습니다. 그럼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또 다른 질문. 같은 질문이 돌아오자 손가락을 흔들며 격앙된 반응을 보입니다. 사전에 충분히 검증 가능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이게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람들의 가치나 이런 것을. 윤 대통령은 출근길에 인사나 수사 관련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전 정부를 언급해왔습니다. 검찰 편중 인사 지적에 과거에는 민변 출신들이 도배를 하지 않았냐고 했고 보복 수사 논란에는 민주당 때에는 안 그랬냐고 했습니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자기 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 정부 인사인데 전 정부 인사 중에 훌륭한 사람 봤냐는 얘기는 자기 모순 아닙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욕할 수 있나요? 여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민주당도 그러지 않았느냐는 말은 민주당처럼 하지 말라고 뽑은 거 아니냐는 국민 물음에 대한 답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인사에 대한 지적과 비판을 잘 듣고 있다며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거침이 없지만 그래서 당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젊은 여야 정치인들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리위원회를 이틀 앞두고 역공을 시작했습니다. 윤리위 회의를 공개하자고 했고 윤핵관도 다시 겨냥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당 윤리위원회 징계 심의를 이틀 앞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이른바 윤핵관을 비판했습니다. 소위 윤핵관이라고 하는 세력 쪽에서 들어오는 게 명백하지 않습니까? 윤리위 징계 절차가 시작된 이후 자신이 띄운 혁신에 대해 윤핵관들이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윤리위원회 배후에 윤핵관이 있냐는 질문에는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졌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표는 윤리위 심의를 공개하자며 자신감도 보였습니다. 지난번에 6월 22일에 이미 출석 통보 받았고 네,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부터 이미 그 전부터 저는 공개로 해도 괜찮다 얘기할 정도로 또 성상납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 시계를 받아 보관 중이라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주장에 대해서는 시점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자리에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신유기 일부도 흠집내기라고 보시나요? 유현진 의원이 페이스북에 의원님 윤핵관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할 만한 인터뷰에서 윤핵관이 공격을 한다고 하셨는데 조심하세요. 집중과 선택을 통해 자신의 메시지를 분명히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윤핵관을 겨냥한 이 대표 발언에 대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응할 필요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박지원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대표 출마를 불허한 당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후보 등록을 강행하겠다고 나섰는데요. 박 전 위원장 출마 여부를 두고 당은 쪼개졌고 특히나 전당대회 룰을 두고 당내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박지원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할 피선거권이 있다며 당의 출마 불허 결정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당원들의 투표로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확정이 됐는데 이것은 곧
그때 이제 제가 피선거권을 부여받았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명확한 유권 해석을 당 지도부에게 요구하며 다른 언급이 없으면 후보 등록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위원장의 주장에 친명계 김남국 의원은 애초부터 출마가 무리였는데 억지를 부린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토사구팽을 해서는 안 된다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박 전 위원장의 출마를 놓고 당의 내용이 커지는 가운데 전당대회 룰을 둘러싼 갈등도 폭발했습니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결정한 룰을 비상대책위원회가 뒤집자 안규백 전 준위원장이 반발해 전격 사퇴한 겁니다. 비대위가 예비경선에서 여론조사를 배제하고 최고위원 투표에서 권역별로 한 표를 강제 할당한 내용이 논란이 됐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이재명계 의원 39명은 집단 기자회견을 열어 비대위를 압박했습니다. 충분한 논의 없이 독단적으로 졸속 의결한 비대위의 결정을 거두고 모든 당원이 참여하는 전당원 투표를 요구합니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비대위는 전대루를 추가로 검토한 뒤 내일 최종 의결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경북 안동시청 주차장에서 출근하던 여성 공무원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가해자는 같은 시청에 근무하는 남성 공무원이었습니다. 배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무언가를 가리키며 다급히 전화를 겁니다. 다른 남성은 깜짝 놀라 가방을 앞으로 돌려맵니다. 사람들은 점점 모여들고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달려옵니다. 안동시청에서 공무원이 동료 직원을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진 건 오전 8시 56분쯤. 40대 공무직 공무원이 50대 여성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여성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이 주차타워에 차를 세우고 시청으로 들어가던 길이었는데요. 이때 남성이 뒤쫓아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남성은 범행 직후 경찰서로 찾아가 자수했습니다. 남성은 지난달 중순 병가를 내고 휴직 중인 상태였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있는 직업이 아니고 현장을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랑 대화하고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이들은 같은 부서 소속이 아니었고 과거에도 같이 일한 적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시청 건물에서 강력범죄가 일어나자 직원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워낙 잘하고 가족처럼 누나처럼 해가지고 직원들도 잘 다루고 저희들도 지금 감이 안 오죠. 거짓말 그렇게 하고.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원한관계 등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는 한편 조만간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전남 여수에서는 20대 남성이 파출소에 화살총을 쐈습니다. 파출소에 경찰관이 7명이나 있었는데 숨느라 바빠서 범인을 놓쳤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복면을 쓴 20대 남성이 파출소 현관문을 열고 중문 문틈 사이로 뭔가를 끼워넣습니다. 그러더니 화살총을 쏘고 달아납니다. 화살은 아크릴 가림판을 뚫고 경찰서 내부벽에 그대로 박혔습니다. 당시 파출소엔 경찰관 7명이 근무 중이었지만 제대로 대치한 경찰관은 없었습니다. 책상 밑에 숨어 경찰서 상황실에 전화로 지원 요청을 한 게 전부였습니다. 범인이 빠져나간 뒤에도 20분 동안 아무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제초에 이렇게 총소리로 이렇게 직원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소리가 너무 컸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찾아가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잘못입니다. 경찰이 우물쭈물하는 사이 남성은 화살총을 들고 일대를 활보했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수차례 옷도 갈아입고 여장까지 했습니다. 파출소에서 50m가량 떨어진 공중전화 부스인데요. 범인은 이곳에 소지품을 놓고 범행 후 다시 챙겨 달아났습니다. 경찰이 남성을 붙잡은 건 범행한 지 12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사람은 놀라죠, 당연히. 경찰의 신뢰가 떨어지고 사실 아니고요. 신뢰가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하는 것 같아요.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해외 사이트를 통해 화살총을 구입했고 사격 연습을 하기 위해 파출소를 골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당 무기예요. 돈이 들어오니까 나는 은행을 들어간다. 연습 삼아서 파출소를 이렇게 해본다. 이야기를 넣은. 부실 대응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당시 당직 근무 중이었던 순찰 팀장을 대기 발령시켰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이번엔 시청자가 보내주신 제보입니다. 폭우가 지나간 뒤 곳곳에서 오래된 아파트의 외벽이 떨어져 내리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어린이가 타고 있던 차량 위로 콘크리트가 떨어지는 아찔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아파트 주차장. 차량 뒷좌석 창문이 산산조각 났고 주변에는 콘크리트 조각들이 널려 있습니다. 폭우가 내린 다음 날인 지난 1일 오전, 아파트 외벽에 콘크리트 조각이 추락한 겁니다. 손바닥만한 크기의 이 콘크리트 잔해들이 아파트 8층 높이에서 떨어졌는데요.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8층에는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진 자국이 선명합니다. 사고 직전까지 차에는 초등학생 아이가 타고 있었습니다. 내리고 한 1분? 1, 2분 뒤에 갑자기 뭐가 꽝 하더라고요. 그거 안 내렸으면 어쩔 뻔해서 창문이 깨졌는데. 이 아파트는 지어진 지 48년이 됐습니다. 이렇게 끝에 깨졌듯이 그지?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가 그런 식으로 되는. 정화조가 있는데 그게 다 내려앉아갖고 와장창 할 수 있는 일도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빨리 이거 해야 되는데. 재개발을 한다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미뤄지고 하다 보니까 제때 보수가 좀 안 이루어졌고. 지난달 28일에는 서울 양천구의 아파트 15층에서 콘크리트 조각이 공동현관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추가 장맛비가 예보된 만큼 안전조치가 시급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코끼리 등에 타는 트레킹이나 호랑이와 촬영하기, 동남아 여행 패키지의 단골 코스였습니다. 동물 학대 행위라는 거부감이 확산되자 이런 프로그램을 빼는 여행사가 생겼습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쇠사슬에 묶인 흰색 호랑이 옆으로 관광객들이 기념 촬영을 합니다. 여기 엄마 호랑이야 너도 와. 동남아 여행 중 동물 학대를 고발하겠다고 올라온 이 영상엔 호랑이에게 수면제를 먹였다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호랑이가 고개를 숙이려 하자 관계자가 몽둥이로 목과 다리를 툭툭 칩니다. 이처럼 동물 학대로 의심되는 사례를 여행사나 동물보호단체에 제기하는 민원이 늘고 있습니다. 막대기로 맞는 걸 본 적 있다. 거나 이제 발에 쇠사슬이 묶여서 쉬고 있는 코끼리가 불쌍했다. 이런 후기가 있었고요. 근절을 한다고 하면은 소비가 없어지는 게 결국 국내 한 여행사는 학대로 비춰지는 프로그램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동안 접수된 고객들의 의견을 반영한 겁니다. 여행 중에 학대 상황을 목격하지 않더라도 관광객을 상대하는 동물들은 새끼 때부터 학대에 가까운 훈련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국 여행 갔을 때 코끼리 타고 트레킹하는 코스가 있었거든요. 막상 저는 못 탔어요. 막대기로 맞은 자국들이 눈에 보였거든요. 재미삼아서 탈 수도 있지만 보니까 너무 안쓰럽고 미안하더라고요. 대안으로 동물과 교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동물보호구역에서 코끼리 목욕이나 먹이를 주는 사육사 1일 체험 같은 건 여행객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죠. 임금을 주는 소상공인이나 받는 아르바이트생들 모두 고통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왜 그런지 서주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식당 안이 점심 손님을 맞을 준비로 분주합니다. 엄마는 반찬을 만들고 딸은 상차림을 맡았습니다. 최근 인건비 부담에 직원 3명이 나갔는데 일손이 모자라 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뽑고 싶어도 못 뽑고 그냥 차라리 좀 덜 팔고 덜 먹고 그냥 그만큼만 하고 살자라는 뜻으로.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손님이 늘긴 했지만 2년간의 손실을 메우기는 역부족. 재료값 상승도 버거운데 인건비까지 올라 시름을 덜 날이 없습니다. 물가 상승은 자꾸 되고 최저임금은 오르고 우리가 어떻게 살 길이 없어요. 울산에서 3년째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미애 씨. 한 달 매출을 정산하고 나면 허탈해집니다. 점포이익 651만 원 중 아르바이트생 2명의 인건비와 임대료 등을 빼면 점주의 손에 남는 건 24만 원뿐. 알바생 인건비보다 적습니다. 내년이 오는 게 두려운 건
시간당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올해보다 5% 올랐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이어야 되는데 최저임금이 아니라 최고임금으로 저희한테는 측정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르바이트생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만족스러운 건 아닙니다. 물가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식비 쪽으로 많이 나가니까 좀 더 시급이 올라서 많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야채 같은 거나 계란 같은 거 하더라도 다 1,000원 이상씩 다 올라가잖아요. 물가에 비해서 좀 낮게 오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앞서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며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중소기업 600곳 중 절반에 가까운 곳이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을 줄이겠다고 답한 겁니다. 치솟는 물가에 임금을 주는 쪽도 받는 쪽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미국 최대 국경일 독립기념일이 피로 얼룩졌습니다. 이 퍼레이드 행렬을 겨냥한 무차별 총기 난사로 6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검거된 용의자는 20대 래퍼였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스무 발 넘게 이어진 총성. 혼비백산한 시민 수백 명이 소리를 지르며 도망칩니다. 미국 현지 시각 오전 10시쯤 일리노이 시카고에서 북쪽으로 40km쯤 떨어진 하이랜드 파크에서 독립기념일 퍼레이드 진행 중에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6명이 숨졌고 어린이를 포함한 4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건물 옥상에서 고성능 소총을 이용해 총격을 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I remember hearing shootings and going like that's and then reloading and then again and people screaming and running. I thought that it was the Navy that was saluting the flag. 경찰은 시카고 외곽 고속도로에서 용의자 차량을 발견해 추격전을 벌인 끝에 체포했습니다. 용의자는 22살 백인 남성 로버트 이 크리모 3세로 지난 2020년부터 래퍼로 활동했습니다. 가사의 총기 난사범을 영웅으로 표현하거나 총격 사건을 그린 그림을 뮤직비디오에 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필라델피아에서도 콘서트와 불꽃놀이를 보기 위해 모인 군중들 사이에서 총격이 발생하며 경찰 2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I signed a law, the first real gun safety law in 30 years. We'll get better still, but not without more hard work together. 미국에서는 연휴가 시작된 지난 2일부터 사흘간 328건의 총기 사고가 발생해 480여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식 폐기됐습니다. 전 정부에서 30% 아래로 떨어졌던 원전 발전 비중이 확대됩니다. 이철호 기자입니다.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지난 정부의 핵심 정책인 탈원전. 5년 만에 상황이 바뀌어서 신규 원전 건설이 아닌 탈원전이 완전히 백지화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중단한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또 운영 허가가 끝나는 기존 원전 10개는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계속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해 27.4%에 그친 원전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바보 같은 짓이라며 탈원전을 비판했던 대통령이 에너지 정책을 5년 전으로 돌린 겁니다.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이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더라면은 지금 아마 경쟁자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다른 전통 에너지원인 석탄 발전은 합리적 감축을 유도하기로 했는데 신규 석탄 발전소 건설을 아예 금지한 지난 정부와는 달리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는 구체적인 목표 대신 합리적 수준의 조정만을 예고해서 이전 정부 때보다는 비중이 축소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철호입니다.
정부에 속한 각종 위원회의 규모도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전 정부에서는 70여 개나 늘었는데 예산만 잡아먹고 큰 역할은 없다는 이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세금 먹는 공무원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위기 돌파를 위해 공공부문이 앞장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세금 먹는 공무원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도 높은 정부 지출구조 조정을 예고한 겁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늘어나 현재 629개에 달하는 정부위원회를 최대 절반까지 줄여 비용을 절감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정리 대상은 대통령 소속 위원회입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와 같이 기능이 겹치는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일부는 폐지하면서 연평균 66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20개 위원회 가운데 최대 70% 14개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부터 과감하게 정비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책임 행정의 기틀을 세우겠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임기가 남은 위원장들도 감축 방향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위원장들을 우회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정부는 위원회 폐지 법안을 9월에 시작하는 정기국회 때 제출할 계획인데 야당의 동의 여부가 관건입니다. 윤 대통령은 직접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며 현장에서 국민의 얘기를 듣고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방안에 대해 경찰의 집단 반발이 이어지고 있죠. 이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첫 경찰수장으로 윤희근 경찰청 차장이 내정됐습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정부가 윤희근 경찰청 차장을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로 임명 제청했습니다. 윤 차장은 충북 청주 출신으로 경찰대를 졸업했고 대표적인 정보통으로 꼽힙니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면 지난해 12월 치안감 승진을 시작으로 7개월 만에 3계급을 뛰어오르며 초고속 승진을 하는 셈입니다. 청장의 첫 과제는 내부의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수습하는 겁니다.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경찰국 신설 방안에 대해 집단 반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국 설치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삭발 및 단식에 돌입한다. 국가경찰위원회를 출석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치적 행위라며 비판했습니다. 일부 야당의 주장에 편승하는 듯한 그런 정치적인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경찰국 신설을 포함한 경찰제도 권고안에 대해선 이 장관과 윤 후보자가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이 장관이 대부분의 청장 후보자들이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지만 윤 후보자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행안부에서 이루어지는 협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최대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최종 임명됩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이런저런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의원이 쉽지 않은 뭘 하고 있을까요? 네,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친문 지지층인데요. 이재명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 시위 영상을 공유하면서 시위가 점입 가경이다, 시위를 빙자한 소음 폭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문 전 대통령을 챙기는 모습인데 친문 진영은 계속해서 전당대회에 나오지 마라 이걸 요구하고 있죠, 계속? 맞습니다. 친문 지지층에 다가가려는 이 의원 구애 작전이 쉽지만은 않은데요. 오늘은 문 전 대통령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이 염치 없다, 창피하다며 이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를 콕 집어서 비판했습니다. 선거 패배에 반성도 성찰도 없다고 말이죠.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닌 민주당의 이재명이 되어야 한다면서 우회적으로 불출마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뭐라고 합니까? 기자들이 열심히 질문을 하지만 불출마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데 7그룹 의원들이 좀 공세를 좀 펴고 계시는데
이재명 때리기가 거셀수록 존재감이 더 높아지는 듯한 이런 상황을 관망하는 것 같죠. 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아기를 안고 있네요. 네, 사실 저건 인형인데요. 오늘 여성 경제인들과의 행사에서 아기띠 체험을 했습니다. 여기? 아, 요 사이에? 네, 아기를 이제 여기다 이렇게. 아, 이것도 이렇게 보여줄까? 네, 옆으로 살짝만 보여주죠. 아이디어가 좋네. 윤 대통령이 유독 반가워한 식품 부스도 있었는데요. 보실까요? 이제 쌀로 만든 식빵이고요. 이성당은 설명 안 해도 우리가 알죠. 주문해다가도 먹고 이랬거든. 네, 이게 쌀로 만든. 군산에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정부는 올해 여성 기업 주간을 신설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여성 기업인들과의 소통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말 거는 법, 다시 대통령이네요. 네, 윤 대통령이 출근길에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기 전에 기자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데요. 주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준비했습니다. 엄마가 이런 이제 날이 많이 습합니다. 아들이가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어떻게 좀 심심하지 않았습니까? 네. 재밌게 보냈어요? 한 주? 먼 길 아주 수고가 많은데 잘 좀 쉬셨습니까? 잘 좀 잤습니다. 아니 아까 내가 올라가 봤더니 다들 괜찮으시더라고. 오늘도 보면 들어올 때는 여유로웠는데 정작 질문이 나오자 발끈했어요. 맞습니다. 인사 논란과 관련해서 이전 정부보다 낫다면서 발끈해서 논란이었죠. 오늘 음주운전 논란에도 임명을 강행한 박순애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한 격려 발언도 뒷말이 나옵니다. 이전 정부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지적입니다. 임명이 늦어져가지고 언론에 또 야당에 공격받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소식껏 잘하십시오. 인사청문회 때 많이 시달린 분들이 오히려 일을 더 잘한다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는 만큼 아주 유능하다는 걸 보여주셔서 이전 정부보다 낫다고 하면서 혹시나 닮아가는 건 아닌지 걱정도 나옵니다. 네, 음주운전 경력 비판을 언론과 야당이 공격 이렇게 치부하면 곤란하죠. 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가수 이효리 이상순 부부가 제주도의 카페를 연 뒤에 이른바 연예인 카페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된다, 이웃 주민의 피해를 준다, 이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제주 주민들 의견을 이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왕복 2차로 주변으로 낮은 지붕에 집들이 들어선 한적한 제주마을. 이곳에 지난 1일 가수 이효리 이상순 부부의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이들 부부가 커피를 내리고 기념 촬영하는 모습 등이 공유되자 관광객들이 몰렸습니다. 주차장이 없잖아요. 아무튼 여기까지 와 있었으니까 차들이. 엄청 차들이 막 줄 시끄럽지. 아줌마들이 막 쭉 왔다가 쭉 갔다가 막 이러니까. 주민들 민원이 쏟아지자 카페는 이틀 만에 영업을 중단하고 주인 이상순 씨도 영업시간엔 방문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레부턴 예약 손님만 받겠다고 공지했지만 관심은 여전합니다. 이효리가 오픈한 카페라고 해가지고 저도 궁금을 했었는데 예약자를 바뀌었다고 해서 안 찾아봤었는데 지나가는 길에 있길래 봤죠. 배우 박한별 씨도 지난해 4월 서귀포에 카페를 열었습니다. 박 씨가 가게에 자주 들린다는 소문에 관광객들이 한 번씩은 찾는 장소가 됐습니다. 박한별 카페에 있는 걸 한번 검색해보고서 혹시나 모르는 또 연예인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했고요. 연예인 카페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은 엇갈립니다. 다른 사람들 바라보는 거 그만이에요. 연예인 와서 여기 딴가 부르는 게 각이야. 관광객도 많이 오고 맛집으로 올려놓은 있으니까 오신 분들이 찾아오시고. 7년 전 가수 지드래곤이 제주 갤러리 카페를 처음 열 때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주변이 모두 명소가 됐습니다.
골목 상권 뺏기냐, 새로운 상권의 형성이냐, 연예인들의 상생 노력과 함께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이 반도체 인재 양성이 말처럼 쉽지가 않은데요. 반도체 산업 살려보겠다고 무소속인데 여당 투기를 책임진 의원이 있습니다.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위원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 삼성전자 여성 임원을 지낸 반도체 전문가. 네. 오늘도 이제 방금 전에 두 번째 특위 회의를 하고 오셨다고 들었는데 이 반도체가 앞으로 우리 미래 먹거리 맞습니까? 맞습니다. 모든 산업의 기본이 바탕이 되는 것이 반도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를 근간으로 하는 산업으로 완전히 생태계가 구축이 됐고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대한민국일 수 있는 네. 이제 이 반도체라는 것이 경제를 넘어서 외교와 안보의 문제까지도 감당을 하게 되는 그런 네. 산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다. 그러니까 민주당 일각에서는 장관 자리를 약속받은 거 아니냐, 뭐 수도권 지역구를 약속받은 거 아니냐 이 얘기도 나오던데 자연스럽게 그래서 뭐 국민의힘으로 입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어느 정당에 입당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일에 제가 온 열정을 다 바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특위위원장 맡으면 더 뭐 일하기는 편하신 거 아니에요? 그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검수완박 국면에서 민주당과 이제 다른 길을 택하셨어요. 네. 결과적으로 이제 민주당은 민영배 의원 위장 탈당이라는 부담도 안게 됐는데, 네. 자 그때도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도저히 찬성할 수는 없었습니까? 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영입 인사고 또 광주를 지역으로 둔 민주당 출신의 의원이고 이런 모든 것을 생각했을 때 개인을 생각하면 찬성을 했었어야 되지만 제 개인을 그냥 사망시켰습니다. 그리고서 헌법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렇게 처리되어서는 안 되는 법안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제가 반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즈음이에요. 내가 알던 민주당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복당을 안 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하셨는데 내가 알던 민주당이 아니다. 뭐가 가장 아니었습니까? 제가 이제 복당을 눈앞에 두고 있었지만 대선과 지선을 통해서 보여진 민주당의 모습은 정말 제가 생각하는 민주당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전히 저는 민주당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또 3호곡을 부르듯이 제가 비판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민주당에 세 가지가 없다. 첫 번째 염치가 없고 두 번째 실력이 없고 세 번째 민주당의 민주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국민의힘에 어쨌든 뭐 이제 입당을 하신 건 아니지만 특위에 참여를 하시는데 국민의힘은 좀 어때 보입니까 요즘? 이게 이 공당의 모습으로서 어떤 이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보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실망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집권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이제 국민들께서는 간절히 바라고 계실 것 같아요. 거기에 아직까지 좀 못 미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뭐 해외 출장도 이제 얼마 전에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자 이제 특위 차원에서 가장 먼저 뭘 좀 하실 계획이세요? 반도체 이 산업을 위해서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정하고 또 오늘 분과를 또 나누고 각자 할 일을 정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우선 그 투자 촉진을 위해서 세액 공제 부분을 좀 법안으로 다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 때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규제를 좀 풀어줘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 특별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45년 전통의 영국 윈블던 테니스 대회는 복장 규정이 엄격하기로 유명합니다. 흰색 옷만 입어야 하는데요. 악동으로 유명한 호주 선수가 빨간색 신발로 도발했습니다. 정윤철 기자입니다. 윈블던 남자 단식 8강에 안착한 악동 키리오스. 경기가 끝나자 흰색 모자와 운동화를 빨간색으로 바꿔 착용하고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윈블던 복장 규정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흰색으로 맞춰야 합니다. 규정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에도 당당합니다. Because I do what I want. I just like wearing my Jordans. 145년 전통의 윈블던은 관중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땀이 덜 비치는 흰색 운동복 규정을 만든 뒤 단 한 번도 예외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목 주변과 소매, 바지 끝단에 가늘게 색을 넣을 수 있을 뿐입니다. 화려한 패션으로 유명했던 앤드리 에거시는 3년간 윈블던 출전을 거부한 걸로 유명합니다. 이벤트 경기에 갑자기 초대된 일반 팬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팬은 선수들이 건넨 흰색 경기복을 입고 나서야 라켓을 휘두를 수 있었습니다. 황제 로저 페더러는 주황색 신발 밑창 때문에, 비너스 윌리엄스는 분홍색 속옷끈 때문에 규정 위반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윈블던은 1962년 분홍색 속옷을 입은 선수가 나오자 이듬해부터 흰색 옷에 대한 규정을 점차 강화했습니다. 그래도 개성 넘치는 선수들은 규정을 피해 자신을 과시합니다. 특별한 머리 모양이나 허리가 훤히 드러나는 과감한 의상은 규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채널A 뉴스 정인철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사우나에 온 것처럼 땀이 흐릅니다. 때이른 더위에 온열 질환자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3배 이상 늘고 있는데요. 낮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예상됩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25도, 강릉은 24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32도, 대전과 광주 34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한편 잠 못 이루는 열대야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내일은 무더위 속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40mm가 예상되는데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기습적으로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목요일부터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물가가 도장 깨기 하듯 치솟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IMF 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외식 물가는 1992년 이후 최고로 올랐고 대통령은 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가장 심각한 물가 충격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1년 만에 물가가 79% 폭등한 나라도 있습니다. 터키 튀르키예인데요. 정부, 기업, 국회, 노동계 힘을 다 합쳐도 쉽지 않은 상황. 마침표 찍겠습니다. 진짜 위기가 왔다.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